예, 안녕하십니까. 한영석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 문제, 세비를 인상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세금을 낸 거를 보고 이제 다들 또 국민들이 많이 이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세금 바로쓰기 납세 운동의 그 기획위원으로서 도대체 세금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세금이라는 게 그 라틴어 탁시스에서 왔습니다. 텍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탁시스라는 뜻은 원래 그 부과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짐을 지운다, 버든을 지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그 소득을 얻는데 그 소득을 국가에다가 이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낸 것만큼의 일을 어디선가 또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는 그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해야 됩니다. 겸허해야 되고 정말로 미안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세금을 정부에 내는 게 아니라 사실 국가에 내거든요. 국가는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를 지키자고 해서 이제 만든 건데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국민들의 그 생명과 자유와 그 소유를 재산권을 지켜주겠다고 해서 만든 게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거꾸로 그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가는 구조가 되면 안 되는데 원래 국가한테는 그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권리를 위임해준 정부라는 존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국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국가에 이제 국가를 사랑하고 세금도 열심히 내야죠. 열심히 내고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그런데 그 정부라는 존재는 위임을 받은 존재가 자기가 국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세금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부가 국가 역할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마치 그 국가의 주인인 양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의 그 세비를 결정하는 그 모델을 보시면 여기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그 외부 기구하고 그다음에 그 외부 기구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폭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하죠. 그다음에 그거를 국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거부할 수 있는 나라 제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세비가 얼마만큼 인상되어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기준이 다 나라마다 있거든요. 공무원의 연봉의 인상률을 연기한다든지 그 전체 GDP 증가율 5% 미만인가 그 성장률의 5% 미만에서 제한한다든지 이런 그 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의 결정에 대해서 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 급여를 정하는 기준도 없거니와 그거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외부의 기구의 참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냥 법률로 만들어서 국회의장 전결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도대체가 국민의 세금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절세를 어떻게 하고 탈법이 아닌 한 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줄이겠다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좋은데 다만 그 돈을 그렇게 그 의원들이 얼마만큼을 받을 것인가 이런 보수 체계에 관해서는 좀 뭔가 국민들의 그 참여를 통해서 그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강제 노역으로 납부한 거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피와 땀이기 때문에 좀 대리인들이 자기 월급을 정할 때는 자기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정부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그거를 일을 하라고 한 거지만 사실 그건 사례거든요. 원래 국회의원의 그 세비는 봉급이 아니라 사례였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옛날에 처음에 그 일비를 줬잖아요. 그 일당 $6인가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래는 그 일비로 나갔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로. 이렇게 월급이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국회의원의 연봉이 월급이 돼가지고는 분명히 그 연봉 구조를 보면
거기 그 회기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회기수당에는 회기에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출석을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광장 나가서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다만 회기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그 회기수당에서 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무출석에 대해서는 불수당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처럼 불출석에 대해서는 불수당의 원칙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에 의해서 받기로 한 그 세비의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의원 활동 입법비 뭐 이런 거 뭐 좋다 이거죠. 그런데 받아가려면 제대로 그 규정에 의한 일을 해서 받으라 이거죠. 그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그 이번에 사례를 보니까 뭐 서로 정치 후원금을 납부를 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뭐 그거를 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왜 대기업들 보면 왜 상호 출자 못 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호 출자하게 되면은 뭐 너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런데 왜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상호 가면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도덕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타당한 도덕이면 다른 사람한테 타당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담 스미스의 그 도덕감정론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도덕이라는 것이 무슨 논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서로 이렇게 동의가 될 때 그게 이제 도덕 체계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다른 기업이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가해서 법을 만들어서 뭐 상호 출제나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어떤 뭐 세비 몰아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세비 몰아주기 해서 감면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비록 그것이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그 법이 다른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그런 어떤 보편성의 기준을 띄고 있지 못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저는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세비의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세비를 항목이나 인상분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다 그렇게 한다.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들도. 근데 왜 우리나라만 그런 기준도 없이 국회가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하는 이런 모순은 빨리 고쳐야 우리가 선진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